버전 관리를 위한 기가 기토부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한번 알아보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서버, GitHub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단원을 학습하신 이후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서버인 GitHub 등에서의 협업 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알 수 있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요입니다. 자, OSS라고 부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 코드 자체를 공개하는 건 물론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다 복제도 가능하고요. 걔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간략하게 오픈소스 이니셜을 따서 OSS라고도 칭합니다. 자,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주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OSI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opensource.org 사이트고요. 자, 얘들은 오픈소스를 정의하거나 뭐 이거에 대한 관리, 촉진을 담당하는 비영리 조합이고요. 얘들이 이 잔치에서 제공하는 인증 마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OSI가 인증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인증 마크를 발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만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공개 소스라는 것을 얘가 인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유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읽고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소프트웨어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취지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수정하고 또 사용하고 버그를 개선하는 것을 참여할 수 있으므로 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픈소스로 개발되는 것들은 거의 매달 릴리즈를 새로운 버전을 물론 이제 그게 아주 패치 버전 정도의 버전을 거의 매달 릴리즈를 하고요.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마다 마이너 버전을 릴리즈 한다던가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바로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을 했어요. 프리 소프트웨어. 자, 이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걸 주창한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리차드 스톨만입니다. 바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얘들은 GNU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GNU, GNU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뭐 GNU는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GNU is not Unix라고 하는 거에 이니셜을 따서 GNU라고도 하는데 바로 여기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이자 소프트웨어를 GNU라고 표현합니다. 자,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훨씬 더 일반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요리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요리는 우리가 어떠한 기본적인 레시피를 보고 거기에 본인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추가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레시피를 요즘 같아서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공개하면 그 레시피를 보고 또 새로운 레시피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개발 방식을 소프트웨어에 도입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GNU 자유 소프트웨어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할 때 이 프리는 무료라는 의미보다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소스 코드를 보고하는 거를 자유롭게 하자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거에 어떤 의무,
이런 것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공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카피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카피라이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카피랩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소프트웨어에서는 카피랩트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저작권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꼭 뭐 돈을 받고 이런 권리가 아니라 그러한 프리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 다시 또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카피레프트에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또 이거를 누구나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하고 또 그 권리를 받은 사람은 똑같이 어떠한 카피레프트의 의무를 져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프리 소프트웨어,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어요. 뭐가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 자유 소프트웨어에서는 완전히 공개된 유닉스 운영체제 프리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애플의 매킨토시나 아이폰 등의 OS로 발전되어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변경하고 변경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공유하려면 원래 프로젝트에 해당 변경 사항을 다시 공유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도 다시 공개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소프트웨어가 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픈 소스는 소스를 오픈하고 소스 형태 자체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픈 소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자, 오픈소스 지원 관리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통해 여러 개발자가 협업하고 공유하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요구로부터 발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좀 보고 있는 GitHub, 그다음에 GitLab, Bitbucket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GitHub, GitLab, Bitbucket이라고 하는 이 세 군데가 실질적으로는 오픈소스 지원 관리를 가장 많이 해주는 아주 상용화된 서비스입니다. 또한 오픈소스 커뮤니티 내의 사고 및 협업 양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 개발된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의 장을 열어주고 있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업 방식을 좀 살펴보면요. 서로 간의 소스 코드를 사용, 변경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커뮤니티를 제공해주고 또 이걸 통해서 서로가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보다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영감을 이런 협업 방식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나 코드를 공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은 이러한 GitHub이나 GitLab이나 Bitbucket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클로즈드, 닫히지 않는 이상은 오픈되어 있는 것들은 재활용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또 필요한 소스를 내려받아서 수정, 개선, 재분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관심 있는 모든 개발자가 모여서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GitHub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GitLab이나 빗버킷도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맨날 접속하고 있는 github.com이고요. 빗버킷은 bitbucket.org예요. 여기시고요. 이번 결이 프리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그 안에 활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GitHub에 좀 익숙해지신 분들이 필요하시면 빗버킷이나 아니면 GitLab은 gitlab.com이에요. gitlab.com에 접속하시고 빗버킷은 bitbucket.org, github.com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장단점을 좀 보시면, 자,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죠. 누구든 이 코드를 갖다가 연구하고 또 새로운 코드를 개발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통해 코드를 편집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와 공유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자, 이러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반영을 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무엇보다도 그러려면은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은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차근차근 아주 뭐 쉬운 것부터 접근하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커스터마이징과 혁신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적정한 요구에 맞게 수정해서 활용하겠다 라는 것들이 요즘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좀 봐야 될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픈소스를 활용해다가 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큰 우리한테 해가 될 건 없잖아요. 다만 자, 회사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오픈소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카필 레프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시 공개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라이센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오픈소스를 갖다가 소프트웨어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보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니면 이거에 대한 유지 보수를 누군가 반드시 해주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또 보안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거로 인해서 내가 보안에 침해를 당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자, 대표적인 오픈소스 개발 모델을 한번 보면요. 초창기에,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쓰고 있지만, 뭐 옛날보다는 좀 인기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의 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로 램프라는 게 있죠. 앞에 이니셜을 따서. 그래서 이 램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활용을 하는 웹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다라는 거예요. 리눅스,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이죠. 바로 이 깃을 만든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리눅스,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파치 HTTP 서버, 다시 말해서 웹 서버예요. 초기 웹에서 핵심 역할을 한 오픈소스 플랫폼 웹 서버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MySQL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MySQL이 대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수업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MySQL이 오라클로 넘어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픈 소스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동적인 웹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PHP 기술, 바로 이것도 오픈 소스로 개발되고 있는 개발 기술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를 따서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램프라는 표현으로 바로 웹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개발을 할 때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인 파이썬, 바로 C 파이썬이 오픈소스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론, 사이클론은 머신러닝에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패키지죠.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바로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딥러닝 분야의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파이토치, 바로 딥러닝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페이스북이 만든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이 사이클론,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 GitHub, 이 오픈소스를 올리고 있는 이 사이트를 잠깐 그냥 훑어만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텐서플로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이 텐서플로우 자체에 이 오픈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라서 여기를 자세히 보기는 어렵고, 뭐 요 리드미 파일 요런 거에 대해서 보면서 조금 관심을 높여가고, 뭐 이걸 직접 이거로 설치해 본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github.com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이토치도 파이토치더라고요. 이름이 보시면 파이토치 해가지고 이 관련된 사이트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이클론도 제가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 사이클론은 제가 여기 접속을 해놨었는데, 그래서 사이클론이에요. 사이클론도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소프트웨어 자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 소스 자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텐서플로우는 tensorflow.org, 대부분 org나 .com에서 이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내려받아서 파이썬 패키지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OS. 자, 우리가 여러분들 삼성 계열의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OS를 쓰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 그 다음에 저도 요건 안 써봤는데 오피스 제품군, 오픈 오피스, 리브레 오피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안 쓰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번 쓰고 있는 바로 버전 관리 시스템 Git. 그래서 git 여기는 이제 오픈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git.scm.com에 들어가시면 우리 배운 대로 Git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설치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 소스 저작권 카피레프트라고 하는 라이센스의 종류에는 GPL이라고 하는, 얘는 근우 제너럴 퍼블릭입니다. 리차드 스톨만이 만든 GPL 방식이 있고요. 이 GPL을 조금 수정을 한 AGPL, LGPL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MIT 라이센스, 그 다음 아파치, 뭐 BSD, MySQL, 수세, 우분투 이런 식으로 어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면서도 또 새로운 라이센스를 스스로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마이너스퀘어, 수세, 우분투 이런 것들은 제품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하나의 라이센스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소스 라이센스 저작권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 보시는 것처럼 출처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 저작권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저작권을 따라야 될지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나름대로 이 카피 레프트도 위반을 하게 되면은 법적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프리 오픈 소프트웨어 소스 소프트웨어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BFOSS 라이센스는 프라이빗한 카피라이트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라이센스가 바로 프리 오픈 소스 라이센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포스 라이센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반환의 의무가 있고 얘는 반환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쪽에 있는 라이센스를 활용을 한 소프트웨어는 다시 오픈으로 소스를 풀어야 돼요. 이러한 의무가 있고요. 이쪽은 그거에 대한 게 강제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두 개로 나뉘어요. 중요한 게 반환 의무와 반환 불필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픈소스를 갖다 쓰는데 그 오픈소스가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따르고 있어요. EPL이니 MPL이니 AGPL이니 GPL이니 이런 것들, LGPL이니 이런 걸 따른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또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 회사만의 특허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걔를 다시 오픈하게 되면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합으로 나눈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환 불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약한 소프트웨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제약이 없는 가장 느슨한 카피 레프트가 바로 뭐냐면 MIT예요. 그 다음에 덜 제약이 있는 게 아파치나 BSD고, 자, GPL 쪽으로 넘어오면은 다 반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하나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조금 아까 왼쪽에 봤던 GPL, AGPL, LGPL 등등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 영업비밀, 핵심 기술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고지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GPL을 써서 나도 이거를 뭐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꼭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제대로 안 하면 굉장히 강화된 거죠. 그리고 소스 코드에 반환 의무가 있어요. 자, GPL을 보면 이건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에 GPL인데요. 이게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리처드 스톨만에서 만들어졌고요. 가장 많이 알려진 카피레프트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목적이나 형태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이 GPL을 갖고 있는 소스 코드를 내가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다시 GPL로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차 저작물을 만들려면 2차 저작물도 반드시 GPL 라이센스를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GPL 라이센스를 적용한 예를 보자면 리눅스 커널, 기트 그러네요. 자, 마리아DB, 워드프레스, 파이어폭스 버전 1.0. 이게 또 버전에 따라서 각각이 저작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은 굉장히 저작권이 세네요. 그래서 내가 오픈되어 있는 Git을 활용해서 뭘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꼭 GPL을 따라야 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GPL입니다.
자, AGPL은 GPL 기반으로 만든 라이센스인데 얘는 좀 더 보강된 GPL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도 네트워크 상태로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 강화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스 코드에 대한 이 배포에 대한 의미를 네트워크 상으로 반드시 배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다른 사용자들과 활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스 코드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넣어줘야 돼요. 이 AGPL 라이센스를 적용하고 있는 게 바로 다큐멘트DB인 몽고DB, 문서DB인 몽고DB가 이 사용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GPL이 좀 굉장히 라이센스가 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완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라이브러리 GPL이라고 칭하다가 그 용어보다는 레서 GPL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은 LGPL이라고 하는 거는 보다 완화된 GPL이라는 의미로 레서 GP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소스 코드를 결국은 GPL을 사용하면 다시 다 오픈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뭔가 너무 세다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게 뭐냐면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스 코드만 공개를 하면 됩니다. 전체를 활용하지 않고 내가 오픈 소스를 사용한 라이브러리와 한 그 모듈만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면 돼요. 일반적인 GPL은 모든 소스를 공개해야 되니까 굉장히 라이센스가 강화된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요 레서 GPL 정도면 GPL을 좀 더 완화한 것. 하지만 얘도 그 라이브러리를 만든 GPL은 소스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파이어폭스 버전 2.1 정도가 요 LGPL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아파치 라이센스는 조금 완화된 거죠. 그래서 얘는 소스 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아파치 라이센스 버전 2.1 같은 경우에는 버전 입전용을 꼭 요 아파치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실이라는 요 사실을 명심을 해주면 되고 소스 코드에 대한 그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안드로이드나 하둡 이런 것들이 아파치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완화된 게 MIT 라이센스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동부에 있는 MIT 대학에서 만든 라이센스인데 학생들이 오픈소스를 활용할 때 뭔가 라이센스를 붙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가장 느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의무사항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MIT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제품들이 많아요. 부스트랩, 앵귤러.js 이런 것들이 jQuery, MIT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군요. 자, 대표 라이센스를 주요 의무 사항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무 강도에 따른 분류,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가장 강력한 카피 레프트는 GPL이나 AGPL 라인이고요. 그 GPL보다 좀 더 완화된 것이 LGPL이에요. 그래서 LGPL은 모든 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 의미는 없고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만 있죠. 그 다음에 아예 이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그게 바로 난 카피 레프트인데 2차 저작물 소스코드 공개 의미가 없는 것들 바로 아파치, BSD, MIT 등이다 라는 거죠.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의무 강도에 따른 분류 요 정도를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카피 레프트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 한다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읽고 수정하고 중요한 건 배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배포해야 한다라는 의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서버로는 GitHub, GitLab, bitbucket 등이 있고요.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는 파이썬, scikit-learn,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MySQL, 몽고DB 등 엄청나게 많고요. 아까 대표적으로 웹 프로그래밍하는 모델로서 램프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 이런 것들이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우리가 배운 대로 MIT 가장 느슨한 저작권이고요. GPL, AGPL이 강도가 센 거고, 요거보다 조금 완화된 게 LGPL. 그 다음에 반환의 의무가 없는 것들, 아파치, BACD 이런 것들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후반부는 오늘은 git 명령어 스태시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태시를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자, 임시 저장 스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 저장이란지 뭔지, 그 다음에 스태시라는 명령어의 스태시 세이브, 그 다음에 스태시 어플라이, 스태시 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본 내용을 학습한 이후에는 임시 저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 저장 목록을 보고 필요하면 삭제할 수가 있고요. 특정한 목록의 내용으로 작업 디렉토리와 인덱스, 다시 말해서 스테이징 에어리어를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가 배운 게 git 세 부분의 영역을 배웠는데요.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git에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고요. 여기에서 임시 저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디렉토리 스테이지 영역 git 저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 영역은 짧게 그냥 인덱스라는 표현도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임시 저장소, 스태시라고 하는 저장소가 한 군데 더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스태시라는 걸 포함해서 git의 네 가지 영역이다, 네 부분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복습을 하자면은 작업 디렉토리에서 인덱스로 옮기는 것이 add, 인덱스에서 git 저장소로 커밋을 하는 것이 commit, 반대로 git 저장소의 내용을 스테이지 영역으로 복원하는 거게 리스토어와 마이너스 스테이지로 하고요. 인덱스에서 작업 디렉토리로 복원하는 거를 리스토어라는 걸 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git status라고 상태 명령어를 내렸을 때 nothing to commit, working tree clean 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작업 디렉토리, 인덱스, git 저장소가 모두 다 같은 상태인 걸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커밋을 한 git 저장소에 들어간 내용과 인덱스와 작업 디렉토리가 모두 같다라는 그러한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단순한 상태, 가장 안전한 상태,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작업 디렉토리가 스테이지 영역과 다르거나 git 저장소가 얘 내용과 스테이지 영역이 다르거나 작업 디렉토리가 다르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 불안전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뭔가 이게 어느 순간에는 git 저장소로 커밋을 해서 다 같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다른 브랜치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전의 커밋으로 이동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가능하도록 해줄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시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는 놓다, 남겨두다, 감추다, 안전을 먼저 숨겨두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커밋을 하기 전에 아직 인덱스와 작업 디렉토리에서 수정한 내용이 커밋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 자, 그럴 때 임시로 작업 디렉토리와 인덱스 내용을 스태시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꾸로 그렇게 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지 영역은 어떻게 남길 거냐? 바로 이전 상태의 깨끗한 상태, 안정화된 상태. 다시 말해서 커밋의 내용들을 git 저장소의 내용들을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지 영역에 복사를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따로 안전한 곳에 저장했다가 다시 가져온다라는 개념이 바로 스테이시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거를 저장하고 갔다가 가져오느냐? 바로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지의 내용을. 자, 그런데 이 스테이시의 저장 구조는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 거냐라고 할 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A4 박스가 있어요. A4 박스에다가 A4지를 집어넣으면 먼저 집어넣은 거는 나중에 집어넣은 거를 빼야 볼 수가 있죠. 요런 구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스택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내용이 가장 위에 놓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스택이라고 하고요. 바로 스테이시는 스택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넣는 거를 푸시, 빼는 거를 팝이라고 하고, 이러한 스택에서는 마지막에 들어간 게 처음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last in, first out 구조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스테이시 저장 구조는 바로 스택 구조로 갑니다 라는 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브랜치를 이동하거나 이전 커밋으로 이동하려면 git switch branch name, git checkout head 물결, head 물결 2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명령어를 먹게 하려면 여러분이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nothing to commit working tree is clean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스위치나 체크아웃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 이 git 저장소에 비례해서 스테이지 영역과 작업 디렉토리가 다르다. 그럼 요거를 같게 해주고 이전의 내용들을 어디엔가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관을 어디 하는 거냐? 바로 스테이시에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시에 저장되는 내용은 이 스테이시, 임시 저장 장소인 스테이시에 저장되는 내용은 마지막 커밋한 내용과 다른 부분들을 여기에 저장을 해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테이시를 한 이후에는 이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지 영역이 git 저장소의 마지막 커밋 내용과 동일해져요. 왜냐? 내가 스테이시 한 이후에는 뭘 해야 돼요? 커밋이나 스테이시 한 이후에는 다른 브랜치로 이동하거나 다른 커밋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명령 스테이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 저장 명령 스테이시는 작업 폴더와 스테이지 영역을 스테이시 장소에 저장하고 작업 폴더를 정리하는 기능이에요. 자, 명령어는 getStash 라고 쓰거나 또는 getStash -m 메시지.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스테이시를 할 때 내가 어떤 거를 뭐 저장한다라든가 정보를 메시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getStash save도 있고요. getStash save하고 메시지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옵션으로는 -keep, -index 이게 하나의 옵션이에요. 근데 이걸 간략하게 쓰면 -k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keep index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지 영역, 인덱스 영역은 제외하고 작업 폴더만 저장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untracked 파일, 최초 생성한 파일은 스테이싱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포함시키겠다고 한다면 include untracked, 그래서 untracked도 포함을 시키겠다 라는 거를 직접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u입니다. 그래서 untracked 파일도 저장해서 저장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include untracked. 간단하게는 -u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임시 저장 명령 스테이시, 임시 저장의 최신 저장 내용으로 다시 복원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만약에 조금 전처럼 저장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장을 한 거를 내가 다른 브랜치나 다른
로그로 커밋 로그로 이동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다시 돌아왔으면 목적이 뭐야? 내가 저장을 스테이지에 저장을 한 내용들을 다시 끌어다가 작업 디렉토리나 스테이지용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저장을 해놓은 거니까 복원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 임시 저장 내용을 가져와 반영을 시키고 그대로 복원하는 명령어가 바로 git stash apply입니다. 그래서 git stash apply는 그냥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적용해달라고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저장을 해놓은 아까 스태시 저장 구조는 스택 구조라고 했잖아요. 스택에 있는 내용을 가장 최근 내용을 가져와서 현 작업 디렉토리 내용을 복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저장 자체는 인덱스 에어리어도 기본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인덱스 에어리어에 있는 것들은 복원을 안 해줘요. 자, 인덱스 에어리어 있는 걸 복원을 같이 하려면 꼭 마이너스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에 있는 거를 스테이지 영역도 복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마이너스 인덱스를 써줘야 이게 복원이 돼요. 요것이 복원이 돼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아까 봤던 건데요. 자, 마이너스 keep index 짧게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지 영역은 저장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작업 디렉토리만 저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체크아웃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체크아웃을 하려면은 인덱스가 git과 동일해야 되거든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아웃을 할 수가 없는 임시적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u나 또는 마이너스 include 마이너스 untracked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여기 내용이 좀 잘못됐는데 스테이지 영역을 저장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tracked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untracked 파일을 저장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untracked 파일은 일반적으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untracked 파일을 저장을 시키려면 마이너스 U 옵션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또는 마이너스 패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물어서 대화형 프롬프트를 통해 우리들에게 사용자한테 물어서 스테이시에 저장할까 저장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줘요. 자, 다음은 스테이시 목록 보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작업을 하다 보면 스테이시라고 하는 거를 스테이시 세이브나 스테이시를 여러 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테이시에 계속 데이터가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 스테이시는 뭐라 그랬어요? 스테이시는 한쪽이 열려 있는 스택 구조예요. 그렇죠? 이 스택 구조에 내가 이렇게 스테이시를 쌓아놓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최근 게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택 구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제가 git stash list 하면 요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 목록을 보여주는 게 stash list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제로, 요게 바로 여기 있는 가장 최신의 목록,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최신 것이 0번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stash at하고 번호가 나와요.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여기에 0번, 1번, 2번 식으로 붙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얘를 팝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순번으로 자동으로 0번이 돼요. 그래서 이 012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번호가 아니라 상대적인 번호다. 상대적인 번호다. 라는 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정 스테이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git stash show인데요. 자, 우리가 git 명령어에서 show라고 하는 거는
git show 이렇게 해서 뭔가 자세한 정보를 보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봤었어요. 그래서 그 스탯이 show는 스탯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해당 스탯 항목이 생성되었을 때의 커밋 자료와 그러니까 그 해당 스탯 항목이 만들어질 때의 커밋 자료와 그 다음에 비교하는 요 대상 이 스탯과 항목 간의 차이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안 했잖아요. 뒤가 없을 때는 여기 있는 대로 최신 스탯 항목 간의 차이를 보내줘요. 아까 얘기했던 스탯의 제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스탯의 제로. 그래서 스탯의 제로와 그 스탯 항목이 생성될 때의 커밋 자료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밋과 스탯을 비교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때는 파일 하나가 체인지 됐고 그 체인지된 파일 내용에는 두 개의 내용들이 추가됐다. 그래서 변화된 파일과 변화된 수만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파일의 차이를 git이 보여주는 골뱅이 플러스 마이너스 골뱅이 이 표시를 보고 싶으면 여러분이 마이너스 p 옵션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주시면 파일 내용 차이까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명시하지 않으면 가장 최신 스탯 항목을 비교를 해요. 그런데 내가 스탯이 목록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 이전 거를 가지고 비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git stat show 이전 거를 지칭하면 됩니다. 우리가 git show head 물결하면 head 바로 전에 있는 거에 로그를 자세히 보여주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죠. 스탯이 제로가 아니라 스탯이 1번 하면 스탯이 1번과 그 스탯이 1번이 저장될 때의 커밋 간의 자료의 차이를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파일의 내용까지 보고 싶다? 마이너스 P를 써주시면 된다. 내용의 차이까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냥 show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정보 어떤 특정한 정보를 보는 거예요. 명시하지 않으면 가장 최근 명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스탯이 at 골뱅이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0, 1, 2, 3 이거에 3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임시 저장된 스탯을 반영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반영은 어떻게 하느냐? 스탯 반영은 자, 스탯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요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반영을 하려면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반영을 하는데 이 팝이 바로 그거예요. 최근 또는 지정된 임시장소 내용을 가져와 반영하고 여기에서는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택에서 팝이라고 하는 건 꺼낸다고 했잖아요. 이걸 꺼내서 반영을 해주고 요 스탯이는 삭제를 해줘요. 그게 팝이에요. 근데 뒤에 아무것도 안 쓰면 가장 위에 있는 걸 팝하고요. 자, 재미난 게 뭐냐면 얘는 이 중간에 있는 걸 팝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얘는 중간에 있는 것도 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탯이 팝 스탯이 n 하면 여기다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값을 명시해 주면 그 중간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반영을 하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pply를 쓰면은 팝을 쓰면은 요거를 제거를 해줘요. 근데 apply를 쓰면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스탯이 목록에 그대로 남겨요. 그래서 내용을 가져와 반영을 하고 작업 디렉터 반영을 하는데 스탯이 목록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apply 할 때 뒤에 아무것도 안 쓰면 마지막에 있는 걸 반영을 해주고요. 만약에 스탯이 n이라고 1번, 2번을 쓰면 마지막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들 이제만 끄집어내서 삭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팝이나 어플라이를 하면 중요한 게 뭐냐, 작업 디렉토리 내용만 반영을 해요. 작업 디렉토리 내용만.
자, 그런데 우리가 인덱스 에어리어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인덱스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인덱스를 안 쓰면 마이너스 인덱스는 그 git 커밋과 똑같아져요. 똑같아진 게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인덱스를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옵션을 써주시면 스테이지 영역도 반영을 한다. 스테이지 영역도 반영을 한다. 물론 이제 어플라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는 안 되죠. 이 팝을 쓰게 되면 get-pop 마이너스 인덱스 하면 갖고 와서 인덱스도 반영하고 제거하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특정 스탯이 삭제와 모든 스탯을 삭제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임시저장 내용을 삭제한다. 자, 이 얘기는 스탯이 제로인 거죠. 그래서 getStat이 drop하면 drop. 최근 임시저장 내용을 삭제하는 거고요. 자, drop 뒤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여기다 0, 1, 2, 3, 4 지정을 해주면 요 지정된 스탯이 내용을 삭제를 해요. 자, 드랍은 바로 삭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팝은 반영하고 삭제. 어플라이는 반영하지 안 하고 삭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스탯이 목록에 한 5, 6개가 있어요. 자, 그걸 한꺼번에 다 날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get 스탯이 클리어. 이렇게 하면 스탯이 목록에서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untracked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untracked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 자, 원래 untracked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스테이지 영역에는 없고, 다시 말해서 인덱스에는 없고 작업 디렉토리에만 있는 파일을 untracked 파일이라고 하죠. 네. 인덱스에는 없고 작업 디렉토리에만 있는 파일을 untracked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만든 파일은 untracked 파일이에요. 자, 이 파일을 다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git clean인데, git clean. 근데 git clean하고 명령을 내려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fatal. 여러분이 항상 맨 처음에 fatal이 나오면 이건 에러예요. 그래서 보면 clean require false라고 하는 요 값이 true로 세팅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마이너스 F, false 이런 걸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일단 refusing clean, 다시 말해서 clean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지만 이런 옵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clean 마이너스 i를 주시면 이 마이너스 F를 주시면 무조건 다 날리는 거예요. 강력한 거죠. 여기 있어요. 이 clean 마이너스 F 무조건 삭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라는 건 뭐냐면 인터랙티브하게 삭제하는 거야. 인터랙티브하게 삭제. 자, 인터랙티브하게 삭제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메시지를 쭉 보여줘요. 그래서 이 코맨드를 이렇게 줘가지고 1번은 클린이야. 자, 내가 대상이 되는 파일이 세 파일이 있는 거야. BCD 파일이. 그래서 여기 보면 following items를 remove 할 거냐, BCD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 BCD가 있는데 코맨드는 이래요. 1번은 삭제하는 거, 2번은 filter by pattern, 3번은 select by numbers, 4번은 ask each, 5번은 quit, 6번은 help. 그래서 여기 one now라고 나와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1, 2, 3, 4, 5, 6을 쓰거나 아니면 요렇게 나오는 글자에 색깔이 달리 나오는 게 있어요. 대부분 다 첫 글자가 그래요. 그럼 여기다 A를 쓰거나 4번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문자를 쓰거나 넘버를 쓰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4번을 쓰면 ask each잖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1번 쓰면 확 날아가겠네요. 1번. 자, 얘는 패턴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파일을 삭제하겠다. 얘는 숫자로 선택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를 쓰시면 ask each잖아요. 하나씩 물어봐요. remove B, yes와 no. 그럼 여기 Y 또는 N을 치면 얘가 알아서 yes 하면 삭제하는 거죠. 그럼 yes 하면 삭제, no 하면 삭제하자. 제가 다 yes 했더니 여기 메시지가 나옵니다.
removing B, C, D 다 삭제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다 삭제했다라는 거 하고 있다. 끝나면은 B, C, D가 다 삭제됩니다. 그래서 요 git clean -i를 쓰면 아주 좋아요. 얘는 untracked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을 이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git clean -f 하면 무조건 다 삭제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git stash 명령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지 영역, 다시 말해서 인덱스 사이에 자, 숨김 영역에다가 저장을 하고 작업 폴더를 정리하는 방식이 git stash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아니면 이렇게 쓰시면 바로 스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m이라고 쓰시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그래서 여기도 스태시 메시지를. 그래서 뭐 기능하시든지 세이브를 하시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또는 지정된 임시 저장소 내용을 가져와 반영하고 삭제하는 방법이 git stash pop이에요. 그래서 pop은 중요한 게 그 스태시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삭제하고 반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영된 거는 삭제가 돼요. pop. 자, 얘는 가장 최근 스태시의 제로. 얘는 지정하면 돼요. 0, 1, 2, 3, 4에 맞게. 그 다음에 최근 또는 지정된 임시 저장소 내용을 가져와 반영하고 작업 디렉토리에 반영하고 스태시 목록은 그대로 유지한다. 자, 스태시 목록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중요하죠. 스태시 에어리어에서 삭제하지 않는 거죠. 삭제하는 거는 pop, 삭제하지 않는 것은 apply. 반영은 돼요. 얘는 스태시의 제로를 의미하고요. 안 쓰면, 쓰게 되면 여러분이 지정한 그것을 삭제하죠. 자, 다음 서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또는 지정된 임시 정서 내용을 가져와 반영하고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지 영역도 반영하고 스태시 목록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게 바로 뭐냐, git stash apply index. git stash apply index 얘는 특정한 스태시를 지정하는 거죠. 자, 지정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스태시의 제로예요. 자, 인덱스도 반영한다는 거죠. 인덱스도. 자, 그런데 조금 아까 배운 것처럼 여기에는 꼭 apply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아까 배웠던 pop도 쓸 수 있어요. pop도. 예, pop은 말 그대로 인덱스에 반영을 하는데 스태시에서 삭제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인덱스에 반영한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스태시에 저장을 시켜놓은 거를 이 스태시에 저장을 시켜놓은 거를 반영을 함에 있어서 두 군데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작업 디렉토리에 반영을 시키는 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꼭 인덱스에 반영시키는 거는 마이너스 인덱스를 써 주셔야만 반영이 돼요. 자동으로 반영이 안 돼요, 여기에.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임시 저장 목록 보기, git stash list 하면은 이게 나오는 게 스태시 0, 1, 2, 3, 4에서 0, 1, 2, 3, 4 이렇게 나와요. 항상 가장 최신 게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커밋 자료와 최신 스태시 항목 간의 차이를 표시하는 게 git stash show 요거고요. 자, 요거는 파일과 파일 내부의 간단한 변화 두 개가 추가했다. 요런 변화만 보여주고 있고요. 파일의 내용의 변화, 우리 파일의 내용의 변화는 git diff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했지만 골뱅이 2개 마이너스 이전 파일 내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후 파일 내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이렇게 나오는 표시들 있죠. 자, 이렇게 나오는 표시와 함께 파일의 차이까지 보여주는 거. 자, 요거를 하려면 마이너스 패치 또는 마이너스 p를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커밋과 해당 스태시 항목 간의 차이를 표시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스태시를 기술해 주셔도 돼요. 다시 말해서 얘는 무조건 제로고 1, 2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최근 임시 저장 내용을 삭제하려면 git stash drop. 특정한 내용을 삭제하려면 git stash drop
스탯이 1, 2, 3, 4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스탯이 목록을 적으려면 get 스탯이 clear라고 하면 완전히 다 날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